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계 편입 영어 전문 강사 이용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신 이 학생분은 저의 작년 수제자 중 한 명입니다. 네. 가장 뛰어난 학생 중에 한 명이었고, 올해 한양대학교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해서 총 7개의 학교에 합격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친구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작년에 이제 자연계 편입을 준비했던 학생이고요. 이제 이용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네. 총 7개 대학교, 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대학교를 이제 일반 편입으로 합격하게 된 이제 김민기라고 합니다. 네. 너무 축하해요. 네. 그러면, 자, 일단은 우리 민기 씨가 이렇게 여러 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각각의 이제 학교들, 어떤 학교에 어떤 과를 이제 붙었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성균관대학교는 어느 과를 붙었죠?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전자전기공학부 붙었고요. 네. 그 다음에, 약간 아나운서 톤 좋아요.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는요? 한양대학교는 네. 이제 심리대과학과, 네.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전자공학과, 네.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소프트웨어학과, 네.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전자, 홍익대도 전자, 네. 항공대도 전자공학과 붙었습니다. 야, 전자 몰빵이네요. 네. 야, 그리고 일반 편입 하신 거죠? 네. 야, 네. 실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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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르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민기 씨의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민기 씨 스펙을 보면 적어놓은 걸 보니까 한양대학교 에리카, 전적대가 에리카였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였었고, 학점이 4.5점 만점에 4.1점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독했는데 학교 다닐 때도 독했네요. 되게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었고, 토익이 690점인데 이 정도면은 이과 치고는 무난한 평타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한 800점 넘으면 되게 잘하는 점수라고 하거든요. 690점이면은 잘한다 아니고 못한다 아닌 정도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점수를 가지고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 토익 전형이거든요. 불합격을 했네요. 750점이 합격 컷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희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가 10% 반영되거든요. 합격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고 이제 일반 편입이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민기 씨가 2025년에 제 강의를 왜 선택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 사실 자연계의 경우에는 영어보다는 수학이 더 중요하죠. 자, 수학은 어떤 분 수업을 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 일단 수학은 류승민 선생님 수업 선택해서 1년 내내 이제 류쌤 커리를 쭉 탔고요. 그 류쌤을 이제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집이 이제 경기도 광명에 거주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무조건 학원은 신촌 단과를 선택하려고 마음먹고 신촌 단과에 와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류승민 선생님이 가장 이제 메이저하고 가장 잘 가르치신다는 정보를 얻게 되어서 류승민 선생님을 선택했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후회도 없었다. 저도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리가 좀 더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거리가 좀 중요했고, 그 다음에 수학은 이제 좀 유명하신 분의 수업을 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처음에 제 수업을 안 들었었어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제 이 친구가 원래 몇 월 달에 왔었죠? 학원 처음 온 게 몇 월이죠? 학원 처음 온 건 1월 3일부터 들었어요. 1월 3일부터 수업을 들었는데 처음엔 제 수업을 들었던 게 아니고 1월부터 6월까지는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듣다가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 이제를 듣다가 저한테 오게 됐는데 이제 저의 다른 선생님을 찾았던 이유와 그 다음에 왜 저를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 좀 얘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신촌 단과에 와서 다른 선생님을 듣다가 이용현 선생님께 왔는데,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전에 선생님도 무조건 물론 문법이나 단어 이런 거는 뭐 잘 가져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제가 진짜 편입에서 중요한 거는 논리랑 독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느껴졌고 그 과정에서 그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논리 독해 이제 실제 지문을 읽는 실력을 기르고 싶어서 이용현 선생님을 선택했고 후회 없이 이제 6개월 동안 또 열심히 들어서
여러 학교를 합격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후회가 없었다고 네. 포인트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 수업을 선택을 할 때 제 수업 때 뭐 선택했던 특징들 또는 강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어떤 강점이 있었는지 좀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이용현 선생님께서는 그 이론 때는 그 지문을 하나하나 읽고 그 지문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먼저 길러줘서 정말 좋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그냥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3+1이나 이제 그래프 같은 걸 그려서 지문에서 문제를 풀 때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서 위에 조금 읽고 아래를 읽어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게 해주신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접근 방법도 저한테 시험 볼 때 정말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학원에 계속 상주해가면서 학원 학생들과 계속 소통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자습을 할 때나 뭐 문제 복습을 할 때 바로 그냥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면서 토론식으로 약간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제 생각에서 어떤 점이 잘못돼서 제가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어서 이게 정말 큰 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점이 정말 많은 강사였네요, 제가. 그런가요? 네. 일단은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독해를 전문으로 또는 논리를 전문으로 하는 강사의 수업이 중요했다라는데 제가 독해 전문, 논리 전문 강사입니다. 네, 첫 번째, 그게 강점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론적인 수업과 기술 수업의 절묘한 조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기술도 잘 씁니다. 네, 그렇게 기술적인 것, 이론적인 것 두 가지를 같이 잘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세 번째는 5분 대기조였다. 질문을 언제든지 열심히 받아줬다. 제가 질문 받아주는 걸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이 곧 저의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5분 대기조였다. 이게 또 중요했고 또 하나 있는데 네, 좋습니다. 중요한 게 네, 중요한 겁니다. 네, 다른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다른 선생님분들께서는 영어는 이제 문과 쪽이 영어 시험만 내다 보니까 문과 시험만 풀고 분석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용현 선생님께서는 이제 자연계랑 인문계를 따로따로 이제 완전히 분리시켜서 물론 문과 문제도 당연히 풀어주시고 여기에 더해서 이과는 이과 시험도 모든 학교를 철저히 분석해 주셔서 같이 풀고 해설까지 다 따로 해주십니다.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른 강사분들하고는 다르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문과와 이과 척허리가 철저하게 나눠져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 이과가 부담이 정말 적습니다. 이과 수업이 부담이 정말 적은 수업이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게 되실 때 저는 문과 기출 다 풀어드리고요. 이과 기출 다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과 친구들은 문과 기출을 굳이 들으실 필요가 없죠. 괜히 어려운 걸 뭐하러 듣습니까? 수학하는데 바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과 기출 말고 이과 분들은 이과 기출을 열심히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그런 강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수업을 같이 하게 되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저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답을 알려주고 외우라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이제 진행을 함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아니면 교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적다라고 여겨지실 때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민기 친구는 우리 수업을 쭉 다 들었을 때 어떤 수업이 가장 만족스럽고 어떤 수업을 가장 추천하나요? 제가 일단 이용현 선생님을 6월 때부터 들었었는데 실력 올릴 때 가장 저한테 좋았던 거는 3.0 이제 독해랑 논리 수업이었어요. 5월, 6월 수업이네요. 네. 그러면 그때 참 좋았고 그리고 또 하반기 때 수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기출 계속 풀어주시면서 모든 학교 이제 이과면 이과 수업 따로 이렇게 분석해 주시니까 모든 학교 이제 기출을 하나하나 철저히 분석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그 선생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제 계속 수업마다 모의고사를 보시는데 자체 모의고사를 보고 거기에 더해서 수학 문제까지 따로 주셔가지고 그럼요. 이과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까지 함께 보면서 시험에 대한 그 감각을 크게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모의고사를 이과 친구들을 위한 모의고사를 따로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과 친구를 위한 영어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또 현강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모의고사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컨텐츠 구성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우리 몇 가지 더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볼게요. 자, 먼저 우리 민기 씨가 봤을 때, 민기 씨가 생각하는 자연계 편입이란 네. 어떤 걸까요? 일단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자연계 편입이라고 하면 인문계랑 비교했을 때 다들 자연계 편입이 쉽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자연계 편입이 좀 할만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꿀통이다. 네. 빈집이다. 좀 그런 면이 네. 좀 있어서 네. 시작하게 되었는데 네. 공부를 하면서 다른 경쟁자들 학원에 다니면서 수많은 경쟁자들과 아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좀 우물안 개구리고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자극받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계속 쭉 열심히 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제 시험 결과를 받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겁냈던 것보다 나는 그래도 좀 할만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결론은 나는 실수였다. 그건-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계 편입이란 쉬워 보이지만 녹록치 않고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나는 실수였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죠. 시기별 영수 비중입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편입 영어 강사이지만 편입 이과 자연계 친구들이 편입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학이 영어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영어가 수학이랑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당연히 수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합격생인 민기 씨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평균적인 학생들을 위한 영어와 수학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영수 비중에서 수학이 저도 훨씬 중요하다고 솔직히 생각하고요. 네. 전체적인 비중을 따졌을 때는 수학, 영어 한 7대 3 정도 가져가면 수학에 대한 감각을 최대로 끌어올리면서 영어도 이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딱 그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고 네. 시기로 나눠봤을 네. 때는 저도 영어가 부족했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영어를 올렸을 때가 수학, 영어 5대 5로 수학은 무조건 5 이상 가져가는 게 맞고 그에 맞게 영어가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영어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5대 5 그게 아니고 좀 괜찮다 싶으면은 7대 3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3, 최대는 5. 어쨌든 수학이 더 중요하니까 수학은 7 정도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잘 한번 들어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 갔더니 한양대학교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 이번에 한양대가 수학이 어려웠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한양대가 제일 어려웠어요. 네.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수학만 몰빵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영어를 하지 않고. 제 솔직한 거는 수학만 몰빵했을 때 붙기가 좀 유리한 대학이 한양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양대는 1차에서는 영어 수학 비중을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6대 4 정도 보다가 이제 1차 합격자들끼리 추려져서 2차를 볼 때는 영어 비중이 한 20까지 떨어지고 서류랑 나머지는 수학 이걸로 차지하기 때문에 한양대를 만약에 노리면 수월러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수학만 했을 경우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수학 영어 비중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하이리스크라서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꿀팁이네요. 네. 한양대는 그래도 수월이 괜찮은데 나머지는 수월은 좀 별로다. 네. 좋은 학교 하기.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기 씨만의 슬럼프 극복 방법. 공부하면서 힘든 일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신촌 단과에서 딱히 쉬는 날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일 학원 내내 계속 있었는데 물론 저도 힘든 순간이 있고 공부가 하기 싫은 순간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학원에 계속 저는 상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자극을 받고 좀 힘들 때는 가끔씩 공부하다 얘기도 하면서 서로 힘들지만 좀 서로 이제 이끌어주면서 했기 때문에 슬럼프를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던 민기 씨는 항상 학원에 있었고 항상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였는데 담배 친구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주변에 형들이었죠. 네, 형들이랑 많아서. 맞아요. 형들하고 항상 담배 거의 굴뚝이었죠. 네. 항상 보면 학원 앞에서 담배 피고 있는. 그래서 담배 피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딱히 그러니까 힘든 일은 딱히 없었네요. 네.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러닝메이트가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의 러닝메이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나만의 합격 전략, 이런 거 혹시 민기 씨가 가지고 있었던, 민기 씨만 합격 전략 이런 게 있었을까요?
합격 전략이라면 일단 시험에서의 합격 전략은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영어 푸는 시간은 일단 무조건 정해놔서 그거를 오버하면 안 된다. 딱 정해놔서 최대한 수학에 집중해서 네. 저는 수학을 그래도 잘하는 편에 속했기 때문에 수학은 다 맞는다는 생각으로 풀었고요. 그 수학을 만약에 다 맞을 정도로 이제 좀 가락이 잡혔다 하면은 그 다음에 수학 먼저 풀고 영어로 넘어가서 영어를 푸는데 일단 이윤 쌤이 알려준 뭐 3+1이나 다양한 기술들을 일단 적용해서 그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넘기고 빠르게 풀어 나가면서 좀 어렵다, 좀 읽어야 된다 하면 이제 기술 분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읽으면서 최대한 어떻게든 풀어 나가려고 해서 시험에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이거 얘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민기 씨가 사실 학생 때 되게 날카로운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도 되게 날카로웠고 되게 질문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친구였었는데 민기 씨는 제 수업을 들을 때 3+1 전략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다 읽는 게 좋다 그랬고 항상 모의고사 풀 때도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다 읽었으니까요. 그랬는데 실제 시험장 가서 제가 이거는 궁금한 건데 실제 시험장 가서 정말로 모든 지문을 다 읽게 되던가요? 아니면 어떤 지문은 기술을 쓰게 되던가요? 모든 지문을 다 읽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고요. 어쩔 수 없이 기술 써야 됩니다. 그리고 네. 기술 써서 네. 최대한 그러니까 찍는 문제가 있더라도 기술 쓸 줄 알면은 그 기술을 적용해보고 최대한 거기에 맞게 좀 추려 나가서 찍을 수가 있는데 만약 읽는다고 하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그 다 풀지 못할 뿐더러 네. 무조건 찍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을 최대한 적용을 해서 나가야지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다 읽는 건 좋지만 모든 걸 다 읽을 수는 없고 기술은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 기술을 누구한테 배운다? 저한테 배우시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앞으로 이제 민기 씨의 후배가 될 친구들을 울릴 만한 감동 멘트 하나 날려주세요. 네. 열심히 하면은 정말 다 합격할 수 있고요. 제가 좀 이게 거만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그 편입을 준비하기 전에는 한양대 에리카에서 나름 그래도 열심히 살면서 그냥 보통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 치면 지금은 성균관대에서 재학 중인데 성균관대에 와보니 내가 그냥 이 성균관대 자체 원래 재학생인 것과 좀 비슷하게 그냥 나는 이제 약간 성균관대 학생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이런 기분조차 느끼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합격하고 나니까 이런 기분도 느낄 수 있고 좀 합격하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다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붙었을 때 울었나요? 저는 울진 않았습니다. 소리 질렀나요? 소리는 안 지르고 속으로 질렀습니다. 아. 그냥 혼자 그냥 컴퓨터로 확인했어서. 네. 역시 이과네요. MBTI가 어떻게 되나요? 저 MBTI ENFP입니다. ENFP. 그래요? 네. 되게,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T 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MBTI도 틀릴 때가 있군요. 일단은, 민기 씨는 되게, 성실한 친구였고, 그리고 되게 겸손하고 되게 올바른 친구였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잘 되기를 응원하고 바라는 친구였었는데, 잘 돼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기 씨가 얘기했던 거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거였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나도 이제 거기에 일원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편입을 준비해서 편입을 성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친구, 만나는 생각,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상황, 더 나은 상황, 아니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상황이 되니까 좋다. 뭐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제가 잘 해석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독해 강사.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선보이는, 무료 모의고사입니다. 자, 무료 모의고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강생 관리 밴드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컨텐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휘 기출은, 이제 일주일에 3일치를 제시가 되는데, 10문제, 문법 기출 30문제, 그리고 논리 기출 10문제, 독해 기출 5문제, 이렇게 해서 총 55문제를 한 회차마다 제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총 3번의 무료 모의고사를 받게 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을 치는 때 동안 총 108회 모의고사를 받게 되시고 5,940문제를 풀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추가적으로 또 교재를 구매하시면서 공부하실 필요 없고 제 이제 인강 관리 밴드에 들어오셔서 인강생분들도 무료로 이제 공부하시면서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저랑 상담하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밴드 QR 나와 있는데요. 제 공지사항 게시판 가시면 밴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와서 꼭 실명 적어서 가입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직 며칠 고가 남았죠?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Shut up and follow him. 네, shut up and follow me. 감사합니다.